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영남경제신문 황지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한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식전 영상입니다. 지난 포럼 영상으로 유튜브 검색창 영남경제 검색하시면 다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점심 식사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종료되면 강사님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고 난 후 숲 뷔페 자작가 소나무실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남경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인데요. 소중한 신체중 발건강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의를 해주실 황양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오약석신부 발건강법 국제교류협회 강사를 비롯해 미래인재교육원 포스코 인력개발원 국제의료뷰티산업협회 교육 강사와 국내외 발건강 및 의료 뷰티 산업 관련 자격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경력과 함께 아름다우신 황양수 교수님을 모시고 발건강과 치매 예방이란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름답다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제 마음의 하트라도.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러 올 때 50명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 눈에는 한 200명 돼 보입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바쁜 와중에 가자 뭐 끌려오신 분 안 계시죠? 네, 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대답이 여기 좀 큽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에 집중해서 또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에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되시죠? 아이고, 누굽니까? 아이고, 리액션 좋은데 좋다는 리액션이죠? 네, 이런 리액션 좋습니다. 제 강의는 지루하지 않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강의로 제가 오늘 1시간 10분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최대의 고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이죠. 건강은 젊으나 나이가 드나 누구나 다 가꿔야 됩니다. 건강을. 한 70대 정도 이상, 70대 계십니까? 네. 여기 50대 미만밖에 안 계시죠? 네. 근데 저희가 노화라는 거 있죠? 노화. 무섭죠? 특히 노화는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더 예민합니다. 어떻게? 피부가 처지고 건조하고 내 나이에 비해서 주름이 많아지니까 늙어 보인다. 되게 심각하거든요. 여자는 늙어 죽어도 죽기 직전까지 바르고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소개로 아름다운 이 멘트 너무 좋습니다. 영남경제 상 줘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보시다시피 내 건강의 열쇠 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치매 예방에 있어서 발 건강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1시간 이상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각자 다 앉아 있는 포즈가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네, 이 멘트와 동시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앉는데 바른 자세를 잠깐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는 이렇게 보통 뒤로 기대시거나 다리를 꼬시거나 옆으로 쏠리죠. 근데 사실 그게 편하죠. 네, 틀어진 겁니다. 틀어진 자세로 익숙해지고 편한 게 내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 넘어서면 불편한 자세로 교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쉬워요. 앉아있는 상태로 골반이 앞으로도 쏠려서도 안 되고 뒤로 쏠려서도 안 됩니다. 바로 세우시게 되면 보통 이게 앉을 때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아 되죠. 그러면 목도 C커브형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쏠리게 되면 무리수가 따릅니다. 허리도 커브형으로 C자로 돼 있는데 숙이는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누가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가 많이 생긴다? 숙여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근데 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골반을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자세를 뒤로 세우십니다. 골반을 뒤로 딱 직각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척추가 딱 쓰면서 고개가 앞으로 쏠렸던 게 뒤로 딱 세워집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하지만 이 바른 자세로 10분 이상 못 앉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앉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강의를 듣다가 편한 자세로 하다가 또 맞다 바른 자세 또 그렇게 앉아 계셨다가 또 편한 자세로 갔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뇌에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뇌가 쉴 때 청소를 해줘요. 어떻게? 뇌 척수액이 청소를 해줍니다. 근데 그 청소는 밤에 해요. 밤에 잘 주무셔야지 이 신경세포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던 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뇌 척수액이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밤에 잘 주무시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젊은 뇌로 돌아갑니다. 20대 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는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제가 다는 못 드리고 저를 보면서 너무 환하게 웃어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지금도 웃는 눈 너무 좋습니다. 네, 선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앞봉이라고 해서 경혈 침입니다. 발반사 나오면 이렇게 눌러서 꾹꾹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나무 사진을 아주 최적화된 장소에서 고퀄리티입니다. 자, 이 나무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나무까지는 있는데 잎사귀가 풍성하지 않죠? 자, 이거는 뭐냐면 신경세포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신경세포들이 지금처럼 빽빽하게 이 공간을 다 채워주시게 되면은 전달 너무 잘 되죠. 옆 사람 툭 쳐보세요. 네, 툭 쳤으면 나도 전달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전달. 이게 신경 전달입니다. 네, 뇌세포는 하는 일이 그거예요. 뇌세포들은 많아야 돼요. 하지만 치매가 걸리시게 된다든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에는 뇌세포들이 죽어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러 왔는데 50명이라 들었는데 10명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텅 비겠죠. 그러면 딱딱 쳤는데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뇌 신경세포를 살려야 되겠죠.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도 못 살립니다. 저는 당연히 못 살리겠죠. 하지만 손상되어 가는 뇌세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뇌신경세포는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고 반응을 보이시고 리액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강의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인지하고 제가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어. 다음에 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갑게 아는 척하고 강의 기대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게 학습과 기억입니다. 오늘 훌륭한데요? 강의 듣는 분들이.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자,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피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내려가죠. 근데 동맥은 뭐냐면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어떻게 돼요? 콸콸콸콸콸 잘 흘러내리죠. 그게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혈액 굉장히 잘 내려갑니다. 하지만 심장 쪽으로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죠. 어디를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인체에 아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0.01m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얇아요. 왜 가끔 머리가 너무 어지럽거나 장기간, 며칠 계속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 가셔야 됩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에서 탁한 피를 걸러서 깨끗한 피만 정맥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발은 왜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왜 뇌 건강에 맞춰서 발 건강법을 맞췄냐면 심장이랑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발이고 뇌에서는 지시를 합니다.
내 몸을 움직여라, 어떻게 하라 계속 지시를 합니다. 근데 심장도 펌핑 기능이 있어요. 펌핑. 그러면서 혈액이 내려가죠. 그러면 발도 보행의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걷는 기능. 그죠? 전진하는 기능. 내 몸을 지탱하고 걷는 기능. 걷는 이 보행의 기능 자체가 어떻다? 제2의 펌핑 역할을 하더라.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세혈관에서 깨끗한 피만 걸러서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피의 흐름입니다. 심장이나 뇌에 이상이 생기면 증세가 있어요. 어떻게? 손가락이 저린다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저림증이 있죠. 저림증. 누구나 다 있죠. 난 한 번이라도 저림증 느껴봤다. 예, 대다수죠.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다. 또 아니면 뭐예요?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건강하시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50대 이상이면 감각이 없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희 남편이 2주 전에 수술을 했어요. 목 수술을 했는데 팔에 마비 증세가 왔어요. 저희 남편이라고 해도 뭐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거든요. 그런데 벌써 팔에 마비 증세가 왔다 하니 디스크는 오래 있었는데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인대가 석화처럼 굳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오는 사람들은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아무리 쉬운 동작을 시키더라도 어둔합니다. 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피의 흐름은 이제 이해하셨겠죠? 정맥은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탁탁 쳐져요. 그래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더 잘 올라가려고 하면은 제가 많이 걷는다는 거죠. 이왕이면 맨발로 걷는 게 좋겠죠. 왜? 맨발 걷기 요즘 대세거든요. 어싱이라고 하죠. 지구가 주는 에너지와 우리 인체가 이렇게 접지를 함으로써 서로 주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나쁜 기운을 양이온이라고 하죠. 땅의 음이온과 접지를 통해서 노폐물이 빠지는 겁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30분이든 10분이든 매일같이 아니면 주 3회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피부의 노화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뇌의 노화는 느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치매 걸려야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틀리든 맞든 막 대답 막 해주시면 됩니다. 네. 뇌의 노화는 건망증으로 시작이 되죠. 며칠 전에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이었어요. 실장이었는데 원장님 큰일 났어요. 왜? 제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막 따져야 되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서 멍하게 있었어요. 가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순간적인 기억의 흐름을 지운다는 게 이게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계속 장시간 이어지면 문제인 겁니다. 뇌 신경세포에 염증이 생기거나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 노화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죠. 시냅스가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촉진돼요. 하지만 20대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죽어간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많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 뇌 신경세포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50대 정도가 되면이 뇌세포 사이에 단백질,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60대 정도 되면이 신경세포의 손상이 생깁니다. 70대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끈적끈적해집니다. 왜? 아이들은 두개골 자체가 말랑말랑하죠. 이 두개골 조각조각 봉합 상태가 느슨합니다. 두뇌가 너무 꽉 차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뇌세포 MRI를 찍은 걸 보면 꽉 차 있어요. 하지만 70대 넘어가거나 치매 환자들 뇌세포 MRI를 찍어보면 헐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느슨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뼈도 봉합이 너무 꽉 조여서 두개골 자체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80대 정도 되면은 이미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이거를 완화시키려면 노화가 이렇게 많이 촉진돼 가기 전부터 운동이라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운동하는 습관은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내 세포 건강하게 하는 거 길 가다가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많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20대 때는 안 먹고 빼는 겁니다. 집에 따님들 다 있으시죠? 다는 없잖아요, 그죠? 있는 분들 막 다이어트 미치잖아요. 밥 좀 먹으라 하는데 그래 안 먹고 맨날 안 먹고 빼고 30대 정도 되면 보여주기식 프로필 촬영 때문에 합니다. 요즘 MZ 세대들 프로필 촬영 미칩니다. 막 보여주고도 싶어 하고 보여주고 싶으니까 단기간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듭니다. 자, 40대 이상 40대 계세요? 40대? 네, 다 30대밖에 없나? 네. 자, 40대 이상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생존입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은 어떠한 약도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의 약이다. 자, 운동을 하면 꾸준히 나는 운동을 한다. 하루에 30분이든 난 무조건 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나는 귀찮아서 아예 안 한다. 누워있는 게 운동이다. 그럼 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땀을 느끼면서 쾌감의 운동을 하는 거 있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데 운동을 하면 왜 좋아질까요? 왜 건강해질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선물 많습니다. 들고 올까요? 네. 혈액순환이 잘 된다. 맞습니다. 또 빙고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야 선물을 드립니다. 네. 뇌세포 활성산소. 야, 되게 똑똑하십니다. 어디 뭐 강의를 매주 듣습니까? 네.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은 혈액순환 노폐물, 그죠? 그렇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왜 건강해지고 쾌감이 좋아지냐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감정을 지배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이걸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뇌에 혈류량이 공급이 잘 됩니다. 내가 막 뛰든 걷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뇌에 혈류량이 굉장히 공급이 잘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까 동맥을 통해서 혈액은 잘 내려간다 했죠. 근데 이 두 발로 내 몸을 움직여줘야지만 이 에너지를 끌어서 뇌까지 혈액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을 할 때 이왕이면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인지복합 운동이라고 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걷더라도 동반자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질문 아니면 구구단 외기 끝말잇기 이렇게 인지 향상에 도움되는 이런 것들을 행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이 뇌CT 촬영만 봐도 혈액이 훨씬 많이 공급됩니다. 뇌세포가 많이 생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뇌에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오늘 강의 저는 성공했습니다. 운동을 왜 하라고요? 그렇죠. 뇌 혈류 공급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야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뇌에 혈액이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단백질 호르몬이 생깁니다. 자, 뇌에 혈액이 많이 공급됐어요. 그 다음에 혈액이 많이 공급되면 뭐가 생긴다? 단백질 호르몬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BDNF라고 하는 겁니다. 뇌유래신경영양인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야, 눈 찍고 필기 되게 잘하시는데요. 필기는 항상 앞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 사람들이 아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대답도 잘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뒤에 분들을 보고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BDNF, 영어가 어렵죠? 그렇죠. 단백질 호르몬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BDNF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뇌 혈류가 공급이 되면
단백질 호르몬이 생기고 단백질 호르몬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시냅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시냅스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시냅스는 뭐냐면 여기 다 신경세포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신경세포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뇌 구조 안에 세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두 분 붙어보세요. 옆에. 네, 싫어도 좀 붙어보세요. 싫어도 좀 붙어보세요. 그렇죠. 뇌세포 하나와 다른 뇌세포 하나에 붙어서 정보 전달을 합니다. 이게 시냅스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싫어졌어. 냄새가 나. 떨어졌어.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안 되죠. 건너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또 새로운 짝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한테 붙어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신경세포 재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 혈류량 공급이 잘 돼서 단백질 호르몬이 잘 나오게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셨죠? 강의 너무 잘 똑똑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이해력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자, 시냅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십니까? 예? 또 눈에 보이는 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백질, 제가 단백질 강의를 해서 단백질 물리적인 신호로만 전달을 딱 받았을 때 이게 뭐다 하는 혈류량. 와, 흑백인데 어떻게 또 혈류량이 나오죠? 강의에 너무 집중하셨어요, 다들. 이게 동물, 힌트, 동물. 와. 소 누굽니까, 소? 소,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소예요. 소로 안 보이죠? 자, 잘 보세요. 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20대 뇌를 가지셨네요. 네. 네. 자, 보세요. 점 하나를 이어서 그림을 만들다 보면은 여기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콧망울이 있고 콧대가 있습니다. 소로 보이십니까? 네. 다시 그 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뭘로 보입니까? 소로 보여요? 네. 그전처럼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돼요. 왜? 나는 인지를 했거든. 내 뇌가 이미 소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봐도 얘는 소입니다. 자, 이게 좀 흐린데 뭘로 보입니까? 사람, 여자, 남자, 남녀가 키스? 네, 허그, 안고 있는 거. 요 대답 너무 잘합니다. 백허그 다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남녀가 이제 포옹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화면이 밝아서 그런데 이거 보이십니까? 뭘로 보입니까? 요 흑백. 이게 잘 안 보여요. 여기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게요? 9마리 돌고래가 보인다 합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네. 아이고, 찾기 바쁩니다. 네, 9마리 또 살리시는 건 아니시죠? 네,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돌고래가 보이지 여자, 남자 안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들한테 이걸 딱 보여줬는데 너 뭐가 보이니? 여자 사진. 얘는 밤에 뭐 할까요? 뭘 했길래 여자가 보이는 거지? 이게 뭐냐면 경험 속에서 내 뇌세포들은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합니다. 경험 속에서만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기억 장치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뇌신경세포들이 점점 중간에 사라졌어.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꼰대 소리 많이 듣나요? 아이고, 여기는 뭐 대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꼰대 소리도 들으면 안 되는데. 네, 꼰대가 뭔지는 아시죠? 네. 여기는 다 주무십니까?
하지만 여기 팀들 괜찮습니다. 아이 컨택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줄 팀만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준비. 아니요. 네, 박수 준비. 야, 자, 박수 준비.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치네요. 박수 2번 시작. 한 번. 네, 좋습니다. 자, 이 팀들 잘 보세요. 계단 박수 들어갑니다. 요 끝에 분. 자, 어떻게 하냐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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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그다음 4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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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어렵습니까? 자, 그다음 5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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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겁니다. 자, 계단 박수. 박수 준비. 그렇죠. 잘합니다. 인지를 했어요. 벌써 시키는 걸 봤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선물 타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박수 준비. 자, 5층까지 어려우니까 3층까지만 가겠습니다. 박수 한 번, 2번, 3번입니다. 자, 시작. 훌륭합니다. 자, 중간 팀들 안 시키면 서운합니다. 네, 중간 팀들 박수 준비. 시원찮습니다. 네, 시원찮아요. 자, 이때까지 신경세포 얘기를 했는데 경험한 속에서 굉장히 발달됩니다. 손발을 잘 쓰셔야지 뇌 건강에 좋습니다. 자, 박수 준비. 자, 마지막에 시킬 때는 힘찬 함성과 이렇게 해주셔야지 건강에 좋습니다. 박수 준비. 박수 준비. 박수 준비. 그렇죠. 조금 더 컸어요. 자, 이 팀들은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빼겠습니다. 자, 계단 박수는 올라가는데 일단 1층, 2층, 3층 올라가잖아요. 자, 제가 1층 하면 하나씩 빼는 게 아니고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더하는 게 쉽거든요. 네, 1층 하면 2번을, 그렇죠. 2층, 그렇죠. 3층, 그렇죠. 자, 갑니다. 박수 준비. 어이구, 이제 대답하셨어요. 와, 이때까지 반응 없다가 박수 준비 저한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1층 시작. 훌륭합니다. 네, 뒤에는 조금 느립니다. 신경 전달이 좀 늦어요. 아, 자, 2층 시작. 아, 늦습니다. 자, 다시 3층 시작. 그렇죠. 훌륭합니다. 하면 할수록 발전이 있는 모습 보이시죠? 또 하고 싶더라도 참으시고 집에 가서 하도록 하십시오. 네. 자, 나는 꼰대다 아니다를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자, 주변에 잘 보세요.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듣는 게 어려워요. 내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왜 엄마들은 말이 이렇게 딸이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도 중간에 할 말만 하고 끊어요. 그럼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계속 본인 말만 또 합니다. 또 전화 왜 끊었냐고 또 난립니다. 안 끊고 기다리면 왜 안 끊노 하고. 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대화 중에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이야기할 때 같은 내용을 3번 이상 반복한다. 저 주변에 많아요. 여기도 계시는데 제가 늘 새롭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처음에 얘기하죠. 그거 얘기했는데요. 아, 그랬나? 내가 얘기했지? 또 시간이 지납니다. 나 이제 얘기 안 합니다. 가만히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도 있는데, 네. 항상 3번 이상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새롭게. 네, 꼰대입니다. 꼰대 신경입니다. 신경세포가 죽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친구도 한 명 있는데 잠깐만 하고 자기가 먼저 얘기합니다. 아, 그래? 해. 아, 일단 네가 해. 하잖아요. 얘기 끝나면 해. 까먹었어. 그리고 내가 또 막 얘기하다가 내가 까먹기 전에 미리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까먹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왜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네. 그래서 까먹기 전에 자꾸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기억이 지워지는 거죠. 네, 까먹기 전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다 꼰대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경험을 일반적인 것으로 포장한 뒤 상대방도 동의하기를 원한다. 내 얘기가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동의를 구하죠. 꼰대 신경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는 것을 피합니다. 이제 피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나만 모른다. 꼰대입니다. 꼰대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을 쓰지 않고는 뇌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발이 무너지면 전신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랑 목 수술했다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자세래요. 자세가 오래전부터 골반이 조금 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이 좀 틀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척추가 제자리에서 살짝 이탈되게 되면이 여기에 있던 기립근이나 근육들이 긴장을 하죠. 근육이 긴장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육 안에 신경과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액 공급도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근육 경직과 저림증을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 또한 작은 상처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보통 우리나라에 3대 질환이 있어요. 발에 관계된 무지외반증 있죠. 수술하신 분 계세요? 네, 무지외반증 있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발목 염자. 이 세 가지가 쉽게 걸립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관리를 잘 하려면 발 기능 강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코어 운동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랫배 단전 쪽에 힘을 길러서 이제 운동을 해주는 건데 발에도 코어가 있습니다. 그걸 강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건강한 발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자, 페이북 설립자죠. 그리고 에디슨이고 이 생물학자 다윈 뇌과학자 칼 이제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나 옛날 과학자들은 다 어떻다? 도보나 산책을 즐기더라. 회의를 하더라도 직원들과 항상 산책과 그래야지 산책을 한답니다. 영감이 잘 떠오른답니다. 아이디어 창출도 굉장히 잘 되고 집중력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뇌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인지 향상 테스트라고 해서 아까도 제가 그림 보여주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산림숲에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처음 경험을 통해서 내 뇌에는 하나의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와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걷습니다. 그러면 뇌에는 기억이 됩니다. 새로운 길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생겼는데 점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많이 하나의 네트워크망이 이루어집니다. 뇌도 회로와 같아요. 연결되어서 복잡 미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세포들도 낮에는 활동하더라도 밤에는 자야 됩니다. 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단백질 찌꺼기 많이 보셨죠? 그거는 누가 어떻게 지워야 된다고? 자야지만 얘네들도 쉬어야지만 떨어집니다. 꽉 잡고 있던 거를 놓습니다. 그러면 뇌 척수액이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서 청소를 해줍니다. 치매에 안 걸리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 뇌 척수액이 뭐다? 무생무치의 액인데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고 없으면 안 되죠. 물 먹습니다. 눈치가 빠르십니다. 선물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답도 굉장히 또 잘해주시거든요. 맨 앞에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자, 나오신 김에 여기 서보세요. 다들 바쁘신데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 집에서 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발로 서기 많이 해보시죠?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보시긴 해보셨을 거예요. 한 발로 서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발 딱 들어보세요. 네, 그쵸? 뭐야? 어려워요? 네, 그쵸? 잘 되죠? 제자리. 자, 한쪽 발 다시 들어보세요. 반대로, 아니 손 올려라 얘기 안 했는데 이미 인지를 하셨어요. 시킬 걸 아니까. 네, 반대편 한쪽 팔만 올려보세요. 어머머야, 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균형 잡기. 네, 어렵죠. 자, 사실은 눈 감고 시키려고 했는데 눈 뜨고도 잘 못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자, 요걸로 운동 많이 하십시오. 네, 라텍스 끈으로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가 들면 노화라는 게 뇌에만 오는 게 아니라 근손실도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게 막 뛸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운동 못 하잖아요. 웨이트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눈 감고 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눈 감고 이렇게 들어서 균형을 잡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장님. 네,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네. 모자 쓰고 온다고요? 네, 잘생기셨는데, 네, 모자까지 또 쓰고, 네, 눈부실까봐, 네, 모자를 쓰고 오신답니다. 자, 그리고 나 하체 힘이 좋다. 나 다리가 좀 다른 데보다 좀 튼튼하다 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나오시는 분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오시는 분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자, 이거 되게 두려워하시네요. 그러면, 어렵죠. 자, 이거를 사장님이 한번 해보십니다. 자, 눈 뜨고 지금 못 하시는 거 보셨죠? 네. 사장님은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 감고 한쪽 다리만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붙이세요. 이게 원래는 붙이면 안 됩니다. 직각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팔을 벌려 보십시오. 그럼요. 어렵죠. 양팔 벌려 보십시오. 아니, 눈 감고. 네. 왜 자꾸 눈을 뜨려고 하십니까? 팔 들면 더 어렵죠. 자, 이게 척추 밸런스의 최고입니다. 1, 2, 3, 4, 5, 6, 10초도 못 버팁니다. 자, 10초 이상 버텨야 20, 3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이 어렵습니다. 난 하려고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자, 눈 뜨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도전. 네, 무릎을 많이 올리십시오. 앞으로.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박수. 네, 훌륭합니다. 자, 이거 라텍스 끈인데 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발의 기능이 좋아야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골반이 좋아야죠. 이게 꽃받침 역할을 해주잖아요. 좌우 균형이 맞아야 척추도 씁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다르다고 했죠.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10초도 못 버팁니다. 자, 이게 근손실이 오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특히 엄마들은 다리가 먼저 약해지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더 이제 하체가 근손실이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발서기를 교대로 좀 해주시면서 양팔도 벌려보시고 잘 되면 반대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변형을 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학습과 기억은 이해 가시죠? 내가 한번 경험 속에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기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도 고강도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5,000보를 걸었으면 익숙하다, 땀이 안 난다, 숨차지 않다, 10,000보를 걸어주셔야지 내가 운동을 했다라고 쾌감이 느껴집니다. 자,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거 암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노화와 치매. 신경세포들이 아까 그랬죠. 제가 운동을 하는 습관이 들여놓으면 뇌에 뭐가 생겨요? 뇌 혈류량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단백질, 호르몬. BDNF 맞습니다. 네, 그저 웃지요. 네,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영양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시냅스가 형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입니다. 세포들의 네트워크. 누구든 막 계속 이렇게 아시죠? 다단계 아닙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자,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노화와 치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없습니다. 생존 위에서 이렇게 달릴 때 뇌에 항월감이 느껴진다 합니다. 활발한 운동이 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 이게 방금 말했듯이 학습과 기억에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 우울증에 굉장히 좋습니다. 뇌가 씨앗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은 비옥한 땅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 되게 똑똑한데? 나 IQ 되게 좋은데? 나 내 건강 누구보다 자랑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내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들 젊은 뇌로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두엽 발달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들이는 팁입니다. 이거 제가 서울 가서 아나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전직 아나운서는 아닙니다. 아나운서 갔죠? 대답 안 하십니다. 아나운서 강의를 갔는데 요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발음도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는 거지만 전두엽 발달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합니다.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쉽죠? 자, 이 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안 틀리고 할 수 있다. 오, 예. 제자리 서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제자리 서서 하라 그랬는데 앉아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안 되겠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것 또한. 뭐 카메라도 있는데 카메라 울렁증 이겨내야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우와, 박수 한번. 이쪽으로 선물 드려야죠, 제가. 자, 이건 밸런스 유지하는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나 요거 하나 또 자신 있는데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글씨를 마구마구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가든 뭐 걸어가든 산책하든 길가에 간판 글씨도 막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뭐지? 가겠죠. 무시하십시오. 내 건강을 위해서. 자, 했던 거는 누구나 또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3초 스캔합니다. 3초 스캔합니다. 네. 자, 저기요? 저 안 시켰는데요? 네. 시킨 분만 하시면 되는데요. 속으로 하십시오. 네. 앞집 팥죽은 붉은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핵곡 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핵콩 당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이야, 이 어려운 거를 또 해내십니다. 계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설거지 많이 하십니까? 설거지. 근데 하는 편입니까? 얼굴이 고우셔가지고 설거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설거지 하실 때 주방 앞에 매트인데 지압판입니다. 양쪽 발 같이 이렇게 바운스 지압하시면서 설거지 하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 선물은 다 발 건강에 도움되는 선물만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니지만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발음이 안 됩니다. 발음도 안 되고 뒤에 글씨 읽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도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도 많이 활용하고 발도 많이 쓰시는데 도움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글씨를 읽어준다는 게 굉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핵콩 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핵콩 당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네, 저는 읽을 때 이렇게 손동작을 좀 합니다. 그래야지 악센트를 주고. 자,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핵콩 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핵콩 당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네, 이런 거 많이 훈련하십시오. 아시겠죠? 즐겁죠? 별거 아닌데 웃음도 나고. 네, 그러면 NK 세포도 많이 생성이 됩니다. 자, 발은 뭐라고 했죠? 제가 제2의 심장. 네, 제2의 심장이라는 이해 가시죠? 왜 제2의 심장인지. 발은 어떤 기능이 있다? 펌핑 역할을 합니다.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걷지도 않는데 이게 심장과 같은 펌핑을 해주나요? 안 합니다. 계속 걷고 움직이셔야지만 혈액을 정맥을 통해서 올려 보내줍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발은 제가 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쪽 다리가 앞으로 나와 계신 분도 있고 다리 꼬시는 분도 있고 왼쪽 다리가 올라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리를 꼬았는데 왼쪽 다리가 항상 먼저 올라가더라. 그 다리가 긴 다리예요. 바지를 입을 때 긴 다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 입으실 때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고 병원 다니십니까? 네, 앉아서 막 서가지고 허겁지겁 발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경험치가 있는 것처럼. 네, 꼬리뼈 다칩니다. 네, 그거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게 대뇌가 아닌 소뇌가 합니다. 그렇지만 농구 선수들이 소뇌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척추를 바로 세워서. 제 자세가 좀 반듯하죠. 제 키에 비해서 꾸부정한 게 너무 싫어서 항상 이렇게 피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원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원장님이. 저 학원에 있을 때 원장님 3번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조 강사인 거죠. 그 학원에. 이 쌤은 한결같이 꼿꼿하네. 네, 꼿꼿하죠. 자세가 제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출산하고 2아이를 동시에 연년생을 가지면서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허리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갑자기 뿌드드드득 이거 느껴보셨죠? 특히 여자분들은 출산과 함께 자궁이 허리거든요. 약해지면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앉아서 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내 골반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한쪽 다리 올려 보실까요? 네. 자, 무릎의 높이를 봅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무릎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확인하시고 반대편 무릎을 올려봅니다. 반대편 다리. 네. 무릎이 유난히 한쪽이 좀 뜨거나 안 닿네, 안 닿죠. 처음에는 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편 다리 하니까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 다리를 늘립니다. 몸의 체압을 통해서 꾹꾹 밑으로 아래로 내립니다. 스트레칭이 이렇게 계속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고관절이 단축돼 있는 게 이완이 돼서 좀 풀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서클 이렇게 돌려줍니다. 발목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편 발도 올려서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발에도 코어를 길러줘야 되는데 코어 기능을 어떻게 길러줘야 되냐면 윗몸 일으키기 하면 복부에 힘이 생기죠. 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에 닿았을 때 중간에 아치가 뜨죠.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펴주시고 발을 또 당겨주시고 펴주시고 자고 일어나서 자기 전 이렇게 코어 힘을 길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을 이렇게 움츠리지 마시고 족저근막이라고 중간에 긴 인대가 있어요. 얘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까지 쫙쫙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실 때는 까치발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앉는 거 잘 안 돼요. 앉는 게 잘 안 되면 어떻다? 무릎 한쪽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렇게. 그 무릎은 더 돌아가겠죠. 그런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자, 누구나 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이 무리가 가고 대칭이 안 돼요. 그렇다 보면 내 편한 자세로 틀어집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오는 순간 골반은 틀립니다. 그럼 척추도 틀리겠죠. 나중에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의 힘이 굉장히 균등하게 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나깨나 까치발.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걸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라텍스끈 아까 선물 드린 거 있죠. 그거 받으신 분들은 축구 선수들이 이 스트레칭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발목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한쪽으로 걸고 발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쫙쫙. 네. 당기는 힘이 있어야 스트레칭이 되겠죠. 네, 요거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을 앞으로 쫙 펴서 네. 발등을 스트레칭 되게 쫙 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발가락 끝이 살리게. 네. 자, 그 다음에 계단 타기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지만 내려가는 건 관절에 무리가 있고 계단 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게 아킬레스건 아시죠? 발목 뒤에. 아킬레스건에 혹시 잡히나요? 얇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는 분들 살이 쪄서 네. 그리고 순환이 안 되면 부종 생기죠. 그 부종을 빨리 안 빼면 지방이 됩니다. 그걸 부종 지방이라고 하는 건데 계속 만져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까치발이나 요거 계단 타는 거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벽 잡고 이렇게 벽 잡고 늘리는 거 있죠. 뒤꿈치를 다시 폈다가 이렇게 늘리는 동작, 요거 뭐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발가락 5개의 발가락으로 돼지를 접는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발가락 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은 정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여기 뭐 미성년자 없잖아요, 그죠? 정력에 좋다는 얘기는 남자들이 발기가 잘 돼야 됩니다. 아침에 이런 용어 써도 되나요? 됩니까? 네. 혈액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생식기 계통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이 전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내 몸이 안 좋아지면은 생식기 쪽으로 하초의 힘이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발가락 힘을 길러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구슬 같은 거 있죠, 구슬. 네, 이런 거 발가락으로 많이. 왜 우리 젓가락으로 콩 잡아가지고 옮겨놓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발로 할 수 있는 게 구슬을 잡아서 옮기는 겁니다. 네, 요거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이 하는 역할이 전진할 때 이걸 접었다 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발가락이 쫙 펴져 있어야 돼요. 쫙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게 중심이 잘 쏠립니다. 그런데 보통 신발을 벗고 다 발을 보면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엄지가 휜 발도 있고 이지가 엄지 위에 올라탄 발도 있고, 그죠? 딱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발 때문에 그렇죠. 우리 왕년에 힐 많이 신어 보셨습니까? 네, 여자분들은 힐 안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쁘면 신발을 삽니다. 불편해도 삽니다. 꽉 끼는데도 데일밴드 붙여가면서 그 구두 신습니다. 피내감에 그거를 한 몇십 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너무 이렇게 뼈대 자체가 변형이 와요. 발에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발은 굉장히 내 발에 맞는 신발을 편안하게 신어 주셔야지 무리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화만 신어요. 저 오늘 처음으로 이거 신은 거예요. 저는 원래 구두 자체를 잘 안 신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페디큐어 많이 하죠. 예쁘게 매니큐어 바르고 손톱, 발톱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발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굴 씻는 만큼 손 씻는 만큼 발 씻습니까? 안 씻을 때도 있죠. 안 씻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뭐 귀찮으면 그냥 잘 때도 있고. 근데 발은 잘 씻고 잘 바르고 하면 정말 다릅니다. 네, 요거 굉장히 도움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정력 얘기했지만 발가락 힘이 왜 그 일본의 유도 선수들 보면 10cm 되는 그 두께의 매트를 발가락으로 잡아서 얼마만큼 잘 옮기느냐, 그런 사람들 스카우트 제의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화도 안쪽 엄지 쪽에 떨어진 사람은 엄지에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캐스팅합니다. 그만큼 발가락 힘이 중요하고 발가락의 운동이 강화되면이 발바닥 안에 내재근의 근육이 발달이 되어서 바깥쪽에 있는 외재근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전달이 되어서 모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공급이 굉장히 잘 된다. 마냥 웃지요. 네. 자, 발가락 힘이 좋아야 된다 했는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나 발가락 꼬집기 되게 잘해. 나 손이 힘은 없는데 발가락 힘은 좀 좋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선물 굉장히 큽니다.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선물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벗고 또 보여주고 싶지만 상황상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수건을 2장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앞으로 모시고 발가락으로 양쪽 수건을 접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다 하시겠지만 봐야 집에 가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래서 수건 2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수건 2장을 챙겨왔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앞에서 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릴 테니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 나오세요. 네, 남자분 안 계시면 예, 나오세요. 네, 자 신발 벗고 제가 참고로 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네, 잠시만요. 자, 수건 끝에 발끝을 맞춰서 올라갑니다. 네, 양쪽 다 벗으시. 그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어렵고 수건 위에 발을 올리십시오. 네. 자,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양발을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지 쉽게 발가락으로 수건을 접을 수 있습니다. 자, 촘촘하게 이렇게 한 걸음 개걸음 기어가듯이 이렇게 수건을 잡아 올립니다. 자, 시작. 발가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네. 발가락을 쓰셔야 됩니다. 발가락 자체를 지금 못 접죠. 한 번만 접어보세요. 네. 네, 그렇게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네네네, 잘합니다. 네,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훈련을 잘 해주셔야지 발가락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내가 걷는데도 무리가 안 갑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집에서 이거 너무 쉽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잘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자, 이 두 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여기 계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6학년 7반입니다. 와, 근데 동안이십니다. 그죠? 근데 피부는 굉장히 동안이신데 발은 마디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마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잡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아까 구슬 잡기 있죠? 그거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7세. 57세예요. 여기는 기본이 다 5, 60대인가 봐요. 근데 굉장히 동안입니다. 그죠? 근데 얼굴을 관리하는 만큼 발도 기능 강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 분 이겼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나마 거의 끝까지 갔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면 발가락을 잘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접는 힘이 없으면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엄지반사구가 뇌반사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뎌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집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슬리퍼, 지압입니다. 지압 슬리퍼입니다. 네. 자, 기다리십시오. 자, 이거는 저의 애장품입니다. 자, 5, 60대가 되면은 자, 허리를 숙여서 머리 감는 거 힘드시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발 씻을 때도 안 숙이고 그냥 서서 이렇게 지압판으로 문질러서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발 세정제도 같이 넣습니다. 이걸 뿌려서 거품 마사지를 좀 하시면 도움됩니다. 네. 자, 아이들 집에 손주들 계시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어머님 집이나 엄마 집 가면 벽에 낙서는 기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낙서를 많이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손과 발을 많이 써주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 또한 전지를 붙여놓고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하나의 놀이로 생각을 하시고 엄마 아빠랑 아니면 할머니가 우리 발로 한번 해볼까? 발가락에 크레파스를 끼워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 누가 더 잘하나? 뭐 이렇게 놀이식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가 놀아주면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벽에 낙서도 하게 해주고 완전 좋죠. 이렇게 좀 못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좋아지려면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나가서 뛰어노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독일이라든지 명문 이렇게 이런 학교들 보면은 뭐 새벽에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무조건 운동으로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체육 시간을 늘리니까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오르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 기능 강화에 이렇게 도움도 되니까 많이들 해주시고요. 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어깨 결림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조격을 해주시는 거 너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냥 녹차 티백의 온도 정도 너무 딜 만큼 하시면 안 됩니다. 41도에서 요 정도 44도 사이까지 해서 10분, 15분 정도 조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혈액이 이완이 되면서 릴렉스가 되면서 뇌까지 혈류 공급이 잘 됩니다. 나는 손까지도 많이 저리다, 냉하다 하시는 분들은 각탕요법으로 해서 손발을 같이 담궈주시는 게 빨리 공급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선물 드린 거 있죠? 네, 이겁니다. 저 이거 너무 사랑합니다. 요거 사고 이거를 선물 이렇게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너무 이렇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비싸요. 네. 요것도 세정제 발 전문 제품으로 거품을 내어서 이렇게 세균 소독 살균 이런 것도 되면서 이렇게 지압판 문질러 주시면은 사이사이 마사지도 되고 요 앞부분은 길어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숙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문질러서 발 깨끗하게 잘 씻어주시면 좋겠죠. 발 마사지는 내가 굳이 어디 가서 받지 않더라도 내가 잘 씻고 조격도 해주면서 발 로션을 발라서 문질러 주시면 각질도 안 생기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발 마사지를 잘 해주기 위해서 발 반사 요법을 또 아셔야 되겠죠. 발 반사 요법 들어가기 전에 자, 발 마사지는 젓가락이 있죠, 집에. 지압봉 없어도 쇠젓가락 미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쇠젓가락으로 반사고 나오면 거기를 지압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 여기 중간 부분에는 피부가 얇죠. 그러니까 세워서 찌르시면 아프겠죠. 눕혀서 문질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 만져도 시원해요. 발은 이 뇌처럼. 발에도 축구공처럼 혈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구마구 만져도 시원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반사. 제가 처음에 아까 선물 드릴 때 앞침, 경혈침 받으신 분들 잘 보시고요. 내가 안 좋은 반사구에 눌러서 이렇게 붙이시고 다니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꾹 눌러서 지압 효과가 있습니다. 발은 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신경 조직들이 장기와 연결된 신경 조직들이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점이 반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엄지 발가락 있죠. 엄지 발가락이 뇌 반사구입니다. 저는 한 17년 샵을 하고 강의도 했는데 임상이 굉장히 많겠죠. 저는 그래서 발을 더 사랑합니다. 전신 체형 교정을 하고 하지만 발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점쟁이인 줄 알았어요. 다들 돗자리 펴라 하더라고요. 이게 엄지발가락을 제가 지압을 하고 만지는데 왜 결절이 느껴지는 건지. 근데 그게 3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사라지면 괜찮거든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딸깍딸깍 걸리는 거예요, 결절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커지면 괜찮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눈입니다. 근데 발등과 발바닥에는 오장오부나 이렇게 우리 인체에 관계되어 있는 부위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발바닥입니다. 자, 발바닥에 여기가 눈인데 저는 이제 포스코 강의도 많이 나갔지만 이제 몇 층에서 떨어져서 인대파열이 돼서 통기부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발가락까지 이제 감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막아주기 위해서 병원에도 마사지하러 옛날에 많이 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하죠. 근데 한 분은 딸이
관리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 딸을 제가 관리를 했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눈이 뭐라고 이 발가락을 손으로 그냥 부드럽게 쓸어주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프지 여기가? 여기 어디예요? 눈인데 눈반사구인데 보통은 안 아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이가 한 번씩 시험을 칠 때 백지를 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인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시험을 백지로 낸 상태가 덜어 있더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은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도 신경기 개통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과 혈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왜 신경염이 생기면 찌릿찌릿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손실도 달아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세 번째 발가락 요 밑에 부분이 식도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밑에 부분은 호흡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있고 그 밑에 호흡기가 있고 소화기가 있고 생식기 계통이 있습니다. 자, 여기 폐랑 연결되어 있는 이 식도 부분을 제가 또 만지는데 아파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데 이 자리는 여기가 어디예요? 식도 기관 쪽이라고 하니까 자기 식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 먹고 있다더라고요. 발은 진짜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잘 느낀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아예 없는 건 만성 피로 증후군도 있어요. 그래서 발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마구마구 만져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왜 걸어라 하냐면 걷는 이 보행의 기능을 통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처음에도 얘기하셨지만 노폐물 배출도 잘 되면서 어때요? 소화기 개통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오장오부가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중간 쪽이 소화기 개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용천혈, 정력에 좋은 용천혈은 엄지와 검지 사이의 이 지점입니다. 여기를 집에 가셔가지고 젓가락이나 아니면은 볼펜 심을 안으로 놓고 뭉뚱한 상태에서 지압을 이렇게 반반 돌려주시면서 꾹꾹 눌러서 지압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까먹었어. 강의는 들었는데 볼펜 심을 넣으라 했나 빼라 한다 이런 건 기억하지 마세요. 심을 또 빼가지고 찌르시면 안 됩니다. 상처 나요. 네, 심을 꼭 넣으셔가지고 안 아프게 지압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척추 라인은 요 엄지의 안쪽입니다. 뒤꿈치까지. 참고로 외반모지, 엄지가 이지로 꺾인 발 있죠. 외반모지라고 하는데 뇌 기능이 무너집니다. 뇌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많이 굳은 살이 생기면서 볼록 튀어나오죠. 여기가 경추입니다. 경추, 목 어깨가 안 좋은 사람이 여기랑 새끼발가락 이쪽이 볼록하게 굳은 살이 생깁니다. 만성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여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신발을 장시간 신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가 또 안 좋게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통풍도 잘 되고 내 발이 좀 여유롭게, 그렇다고 너무 큰 신발을 신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가 어깨 라인입니다. 그리고 생식기 쪽은 뒤꿈치 라인입니다. 발은 굉장히 오밀조밀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뼈들로. 근데 발에서 가장 큰 뼈가 뒤꿈치, 종골입니다. 크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중의 무게를 가장 많이 지탱을 하는 발의 구조 중에서 어디다? 뒤꿈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걷는 거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뒤꿈치부터 땅에 닿아서 여기 아치는 떠 있으니까 힘 분산이 이렇게 됩니다. 뒤꿈치가 먼저 닿아서 외측 부분에 닿아서 요 발가락 5개로. 근데 엄지, 검지 쪽으로 힘이 쏠려야 가장 좋습니다. 왜 예전에는 성범죄자들 교도소 가기 전에 엄지를 보고 주사를 놓고 안 놓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사이코가 이 뇌 발달이 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은 공주병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만 엄지가 유난히 좀 이상하게 발달이 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왜 엄지가 되게 불구스름한데 탄력 없는 발 있죠.
그런 분들 술도 잘 못 마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은 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일명 족상이라고 하면서도 발 진단법이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이제 발 반사구만 알아도 제가 이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쓰다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먹을 잡고 이렇게 쓸어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배우자분들 다 계시죠? 해주고 싶어지나요? 네, 저도 참 해주기 싫은데 남편이 아프니까 해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시원해하는지. 근데 아프기 전에는 좋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냥 간지럽기만 간지럽고. 근데 지금은 똑같은 압으로 해도 아프대요. 아주 부드럽게 하는데도 아프다 하고 살살 해달라고. 엄살이 되게 심해졌어요. 근데 미우나 고우나 남편 누가 챙겨야 됩니까? 아내가 챙겨야 되고, 아내의 사랑 또 누가 챙겨야 됩니까? 남편분이 또 챙기셔야 됩니다. 한 집에 오래 살려면 사이좋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발 마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발 씻었나 물어보시고 발등과 발바닥을 이렇게 좀 쓸어주시고 하면 교감이 통하듯이 이렇게 신경 전달이 잘 되듯이 네,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발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발이기 때문에 이 발 기능 강화에 조금만 더 애정을 쏟고 관리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반사구인데 이제 여기 장기 위치를 이렇게 다 나타난 거를 하나 해봤습니다. 자, 이 되뇌 이게 엄지는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압을 많이 해주시고 좋고 발끝치기라고 있죠. 발가락 운동을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마주, 그쵸? 네, 이렇게 치셔도 되고 발바닥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셔도 도움이 됩니다. 짝짝짝짝. 그러려면 다리가 이렇게 좀 벌려지겠죠.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자기 전에 발바닥을 이렇게 해서 마주치기, 발바닥 박수라고 하죠. 그리고 발바닥 안쪽을 딱딱 치는 거는 발끝치기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나요? 뇌에 혈류량이 공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자, 치매 예방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류가 잘 돌아야 돼요, 뇌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하셔야 되죠. 운동은 누가 합니까? 이 발이 잘 건강하게 잘 움직여줘야지만 내 몸을 쓰임새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소화 잘 안 되고 변비 생기고 장 안 좋아지신 분들 어깨 통증까지 같이 동반합니다. 왜? 사기가 노폐물이 다 그쪽에 차기 때문에. 자, 요 발바닥에 있어서 중간 부분은 소화기인데 뒤꿈치와 중간 부분 사이가 대장입니다. 그럼 숟가락으로 좀 긁어주시면 되겠죠. 젓가락 하기 힘드니까 집에 숟가락 다 있죠. 네, 아니면 접시, 쪼매난 접시, 도자기로 쫙쫙 긁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발은 인간공학상 최대의 걸작이자 최대의 예술품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네요. 네. 자,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젊은 뇌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허리 꾸부정하게 7, 80대를 누리느냐, 아니면 쫙 펴서 내가 다니고 싶은 곳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두 발을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근육 스트레칭은 누구나 다 쉽게 하고 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신경 스트레칭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스트레칭은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금 더 늘려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사람은 이게 손목, 발목에 원혈이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원래의 기운으로 되돌려주는 혈들이 손목, 발목에 있는데 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쭉 펴보세요. 한 손만. 자, 한 손만 손목 운동을 할 건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쫙 당겨 주셔야 돼요, 손끝을.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 네, 스트레칭. 찌릿찌릿함이 느껴지시죠? 자, 12시 방향이죠, 그게. 3시 방향 갑니다.
12시에서 3시 쭉 6시 갑니다. 3시에서 6시 쭉 어렵습니까? 네. 자, 3시 갔죠? 그 다음에 9시 갑니다. 한 번에 가셔야 됩니다. 12시, 3시, 6시, 9시.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앞에 하는데 살쪄서 안 되는 겁니다. 팔에도 살이 찝니다. 자, 9시 어떻게 합니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접었다 피시면 9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시. 다시 3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쫙 당겨 주셔야 돼요. 팔을 쫙 펴서. 네. 양쪽을 돌아가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찌릿찌릿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시원하십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털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전 자고 나서 스트레칭은 기본입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면 반대편 머리를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어깨는 내려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쫙 늘려주세요. 네, 5, 4, 3, 2, 1. 자, 45도 앞으로 그대로 45도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뒷목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으로 5, 4, 3, 2, 1. 집에서는 도래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목을 쫙 당겨주세요. 천천히 길게. 반대편 어깨는 바닥으로 내려주십니다. 3, 2, 1. 자, 45도 앞으로. 사각근의 근육을 늘려주는 겁니다. 찌릿찌릿함이 느껴지시는 만큼 당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깍지를 끼고 앞으로 당겨줍니다. 뒷목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꾸 거북목이 되고 뒤에 목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늘려주십니다. 쫙쫙 당겨주시고 반대로 엄지로 양엄지로 턱을 올려주십니다. 5, 4, 3, 2, 1. 네, 좋습니다. 목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요거를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잘 하시면 눈이 맑아집니다. 아침 건강에 되게 좋고요. 자기 직전에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잘 때는 발끝치기, 발바닥 박수. 자고 일어나서는 스트레칭. 그리고 침대에 누우실 때 뭐 바닥이든 매트든 어디든 누우실 때 바로 확 누우시면 허리에 무리 갑니다. 어떻게 누우셔야 됩니까? 허리 분절 한마디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땅에 지면에 닿으셔야 됩니다. 일어날 때는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이렇게 확 일어나면 허리가 또 아야하죠. 한순간에 잘못 일어나다 또 병원 실려갑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무리하지 않게 의자에 올라가서 농에 닦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갑자기 뭐 날 잡아서 청소하려고 올라가다 꼬리뼈 부러져서 6개월 병원에 계신 분 저 많이 봤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두 발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게 되면 하십시오. 아니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요 겨드랑이 있죠. 반대편 주먹으로 탕탕탕탕 세게 쳐줍니다. 림프 배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노폐물이 세게 안 치셔도 됩니다. 반대편도. 네, 이거는 자고 일어나서 무조건 해주십시오. 컴퓨터 파일을 지우듯이 휴지통에 버리잖아요. 우리도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버릴 때 겨드랑이로 이렇게 좀 버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게 강의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사 중에서 가장 눈빛이 이렇게 조롱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박수를 앉아 계시니까 발박수와 우리가 배운 그 발박수와 손박수 같이 쳐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발은 신체 일부 중에 가장 체중을 많이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소홀히 한 점 많았죠?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발 건강 관리법 매일 실천하셔서 건강한 생활 되시면 좋겠습니다. 발 건강법에 대해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발과 손박수 부탁드립니다. 네.